자, 지금 영화 반도의 메인 예고편이 공개되었죠. 이 영상은 영화 반도의 메인 예고편 초정밀 분석 영상입니다. 아직 예고편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먼저 예고편을 확인하시고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긴 말 없이 바로 예고편 분석 시작합니다. 첫 번째, 61번 남자의 정체. 거길 또 들어간다고? 예고편을 보면 군복을 입고 있는 강동원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 누나라고 외치는 절규가 들리는데요. 이 절규 장면에서 달려드는 좀비들 한가운데 있는 여인의 모습이 보이는 걸 봐서 이 절규의 주인공은 강동원, 그리고 좀비들에 둘러싸인 여인이 바로 강동원의 누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강동원의 바로 뒤에 남자 한 명이 더 보이는데요. 아주 순식간이라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장면을 천천히 재생해보면 이 남자가 문을 열려하고 강동원이 온몸으로 그를 저지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상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남자가 희생당한 강동원 누나의 남편일 것이란 점입니다. 그리고 지난 예고편에 나온 이 소년을 연기한 배우는 문우진인데요. 소속사 홈페이지에 가면 필모그래피에 강동원의 조카 역으로 반도에 출연했다는 내용이 최근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즉, 이 소년이 바로 강동원 누나의 아들이란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이 장면이 강동원의 매형이 문 너머 자신의 아내와 아들이 좀비들에게 죽임당하는 모습을 보고 이성을 잃어 문을 열려하자 강동원이 매형의 돌발 행동을 막아서는 것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강동원에게 가로막히는 매형의 얼굴을 잘 보면 바로 배우 김도윤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배우 김도윤이 누구냐고요? 바로 이전 반도 예고편에서부터 씬스틸러였던 바로 그 61번 남자입니다. 수염도 기르고 스타일이 많이 변한 걸 알 수 있죠. 이번 예고편을 통해 이 61번 남자가 강동원과 함께 좀비 아포칼립스가 발생한 부산행 4년 뒤에 대한민국에 함께 들어가는 멤버인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4년 전 부산행 사태 이후 강동원은 매형과 쭉 함께 생존해왔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트럭에 돈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강동원의 일행은 위기에 처하여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이 과정에서 매형은 생존자 그룹에 붙잡혀 그들의 유희인 숨바꼭질의 61번 남자가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61번이라는 번호를 달았다는 점에서 야구선수 박찬호에 대한 대사나 상황이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되네요. 두 번째, 강동원은 군인이다. 이전 영상에서 저는 이 군복을 입은 남자가 강동원일 것이라 예상했고 이 군복이 국군의 군복이 아닌 미 육군의 멀티캠 전투복이란 점을 통해 강동원이 미군일 것이라 예상했었죠. 이번 예고편을 통해 지난 예고편의 미 육군 전투복의 남자가 정말로 강동원이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 잘 보면 강동원의 우측 어깨에 패치가 붙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투복이 부착된 패치는 군인의 소속을 나타내죠. 강동원의 우측 어깨에 부착된 이 패치를 확대해서 보면 카키색 전술 태극기 패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 육군의 정식 전투복인 멀티캠에 태극기 패치를 부착하는 부대가 우리나라에도 존재하는데요. 바로 카추사와 UDT 특수부대입니다. 예고편의 이 장면에서 입고 있는 전투복과 패치를 통해 아마도 강동원은 카추사이거나 UDT 특수부대원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군 부대에 복무하는 카추사가 멀티캠을 입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나라 UDT 특수부대 또한 미군의 주력 멀티캠 전투복을 도입한 사실이 있기 때문인데요. 주인공 강동원이 카추사가 맞다면 그 설정은 그가 군인으로 훈련을 받았다는 점과 누구보다 영어에 능통하기 때문에 한국을 떠나 다른 영어권 나라에서 생존하기에 유리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반대로 카추사가 아닌 UDT 특수부대원이라면 예고편 초반부터 보이는 보트 잠입신과 예고편 전반에 나타나는 그의 전투력이 설명됩니다. 예고편을 보면 항해하는 배의 선내에서 좀비 감염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살아남은 것을 본다면 아마도 강동원이 카추사보다는 극한의 상황에 맞서 철저하게 훈련받은 UDT 특수부대원으로 나오지 않을까 쪽에 더 무게가 실립니다. 세 번째, 차량 그리고 카 체이싱 액션. You get the truck, come back with the money. That's $2.5 million per head. 결국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 땅에 다시 들어가는 건 다 돈이 든 트럭 때문입니다. 예고편을 보면 이 트럭을 발견한 강동원 일행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발견하게 되지만 클락션 소리로 인해 위기에 빠집니다. 잘 보면 팔꿈치로 클락션을 누르고 있죠. 어두운 곳에서 움직이다 실수로 자동차 클락션을 누르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때 클락션을 울리는 팔꿈치를 잘 보면 초록빛 카키색 옷을 입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강동원의 일행 중 카키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바로 강동원의 매형밖에 없네요. 매형의 실수로 이 클락션이 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 이 뜻하지 않은 위기로 강동원 일행은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때 강동원은 이정현의 그룹과 만나게 되고 강동원의 매형은 위험한 그룹에게 잡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고편 중반으로 뛰어넘어서 위험한 그룹의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 아주 짧게 지나가는 장면의 배경으로 트럭이 한 대 서 있습니다. 자, 이 트럭의 좌측 하단 줄무늬 디자인을 기억해주세요. 이 좌측 하단 줄무늬 디자인은 예고편 전반부에 나왔던 트럭에서 돈을 발견한 강동원의 장면 배경에 있던 트럭의 부분과 완전히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강동원의 매형이 이들에게 붙잡힌 걸 보았을 때 아마도 클락션을 울려 위기에 빠진 순간 그 트럭과 함께 있던 매형이 1+1으로 트럭이랑 같이 이 위험한 그룹에 붙잡히게 된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강동원은 이정현 일행과 함께 트럭과 매형을 빼돌리고 도망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줄무늬를 보면 이정현과 강동원이 타고 있는 차량이 돈이든 바로 그 문제의 차량이란 걸 알 수 있고, 또한 이들과 함께 행동하며 빠른 기동력을 보여주는 모하비 차량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러닝타임 후반부 트럭을 탈출하여 도망가는 차량 추격신이 바로 이 작품 반도의 가장 긴장감 넘치는 클라이막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비들로 가득한 도로를 뚫고 서로 쫓고 쫓기는 추격전, 거기에 매우 익숙하지만 전혀 익숙하지 않은 폐허가 된 서울 도심을 그 배경으로 한다니, 반도에서 가장 기대되는 부분을 꼽으라면 저는 이 폐허가 되어버린 서울 도심에서 펼쳐지는 대규모 총격신과 미친 카체이싱 장면을 꼽을 것 같네요. 이 카체이싱 장면이 무려 20분에 달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 정도 길이의 좀비들을 뚫고 달리는 차량 추격신은 어떤 영화에서도 없었죠. 감히 예상하건대 이 장면은 앞으로 전세계 영화 팬들이 가장 쿨한 액션 장면들을 논할 때 빠지지 않고 언급될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빛과 소리에 더 민감해진 좀비들. 우리는 전작 부산행을 통해서 좀비들이 빛과 소리에 반응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부산행 이후 4년, 아마도 생존자들은 그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을 테죠. 그래서 예고편을 보면 온 도시가 불을 켜고 있지 않습니다. 실내 장면에서도 최소한의 불을 켜고 외부에 빛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고 있죠. 그렇게 지난 4년이란 시간 동안 이러한 생존자들의 대응 덕분에 좀비들의 역치는 낮아질 대로 낮아졌을 겁니다. 때문에 이전 부산행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좀비들의 반응이 더 민감해지고 이로 인해 훨씬 더 위험한 존재가 되었을 겁니다. 아마 이런 좀비들의 민감함을 반대로 영리하게 이용하는 생존자들의 장면들이 이번 영화 반도에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RC카를 조종하는 꼬마의 장면이 지난 예고편과 이번 예고편에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RC카를 보면 온갖 알록달록한 조명들이 달려있죠. 아마도 소리까지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빛과 소리에 민감한 좀비들을 다른 곳으로 유인하는데 최적의 장치로 보이죠. 차량 추격신에서도 마찬가지로 차량의 진행 방향과 다른 쪽으로 큰 소리와 빛이 나는 폭죽을 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역시 좀비들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생존자들의 전술이겠죠. 예고편을 보다 보면 온통 어두웠던 도시가 대낮처럼 환해진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장면들의 공통점은 추격신 도중이란 것인데요. 예고편에서 추격신이 나오는 장면들 중 앞장면은 어두웠다가 예고편의 후반부에 다다라서 온통 세상이 환해진 걸 알 수 있는데, 이는 플레어 조명탄에 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플레어 조명탄은 주로 해상사고 실종자 탐색 구조에 큰 역할을 하는 장치로 현재 우리나라는 181만 개의 촛불 밝기의 K610 조명탄을 운용 중입니다. 영화 1917에서도 이러한 조명탄으로 밤인데도 온 세상이 밝아지는 연출이 있었죠. 아마도 강동원 일행이 트럭을 탈출하여 도시를 빠져나가려 하자 이들을 막기 위해 매형을 잡아갔던 그룹이 이판사판으로 온 도시의 좀비들을 깨우기 위해 이 플레어 조명탄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를 통해 이 세력들이 군용 장비를 가지고 있고 또한 능숙하게 쓰는 것을 봐서 이들이 생존한 베테랑 군인들이 모여 결성한 세력이란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부산행의 세계관을 잇는 반도는 이번에 칸 영화제에 초청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시리즈가 연속으로 칸 영화제에 초청을 받은 건 한국 영화 사상 처음으로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전 세계가 반도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겠죠. 아마 영화 반도는 부산행 킹덤을 뛰어넘어 K-좀비 열풍을 전 세계에 알리는 작품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루빨리 영화 반도의 개봉인 7월이 오기를 고대하면서 지금까지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